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카메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카메라2 지난 시간에 카메라2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카메라2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을 이용해가지고 프리뷰하고, 그 다음에 사진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 녹화를 하고 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이용해서 지금 했던 것 같이 사진 찍거나 영상을 녹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프리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인텐트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건요. 카메라 툴 패키지를 이용해서 프리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는지 프리뷰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을 갖다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하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카메라2 패키지를 이용해서 프리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카메라2 패키지를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 패키지에 있는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요. 내가 캡처 리퀘스트라는 걸 생성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는 걸 생성해서 카메라 캡처 세션이라는 거 가지고 그 캡처 리퀘스트를 가지고 뭐 리피트 해가지고 계속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걸 서피스에다가 출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방법들을 갖다가 코드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 이제 배치를 할 때요. 이번에는 서피스 뷰를 쓰지 말고요. 텍스처 뷰라고 하는 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텍스처 뷰. 텍스처 뷰는요, 내부적으로 서피스를 갖는, 서피스 텍스처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서피스 텍스처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서피스를 생성할 수 있거든요. 서피스 텍스처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갖다가 똑같아요. 서피스에 출력하듯이 똑같이 서피스 텍스처 가지고 서피스를 만들고 그거 갖다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하는 게 이제 텍스처 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처 뷰를 사용할 때는요, 텍스처 뷰에 서피스 텍스처가 어베이러블해지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면 카메라를 오픈할 거예요. 카메라를 오픈할 거고요. 카메라를 오픈해 가지고 카메라 디바이스를 획득하고요. 카메라 디바이스가 획득이 되면 카메라 디바이스의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에서 카메라 캡처 세션을 얻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뷰에 서피스 텍스처 이용해 가지고요. 서피스를 생성할 거고요. 서피스를 생성한 걸 갖다가 이제 캡처 세션 할 때요.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 할 때 이 서피스를 생성자로 아규먼트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에 크리에이트 캡처 리퀘스트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프리뷰니까요. 템플릿 프리뷰로 해가지고 리퀘스트 빌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리퀘스트 빌더를 만든 거에다가 여기는 텍스처 텍스처 뷰죠. 텍스처 뷰에 서피스 텍스처 이용해 가지고요.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그걸 타겟으로 애드 타겟 해고 타겟으로 등록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옵션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세션에 여기는 set repeating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캡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화면에다가 텍스처 뷰를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텍스처 뷰를 배치를 한 다음에 서피스 뷰는 서피스 홀더에 콜백을 등록했잖아요. 텍스처 뷰에는요, 서피스 텍스처 리스너라고 하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set 서피스 텍스처 리스너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set 서피스 텍스처 리스너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요, 서피스가 사용 가능해지면, 즉 서피스가 사용 가능해지면 on surface texture available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되게 돼요.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 이때 이제 뭐 할 거냐면 카메라를 오픈할 겁니다. 자, 이렇게 available 해졌으니까 얘가 이제 서피스 텍스처 사용 가능한 서피스 텍스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오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카메라가 오픈되면요, 앞에 했던 것처럼 카메라
아이디를 전부 갖고 와 보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페이싱 백 카메라니까요. 페이싱 백 카메라를 갖다가 찾아오고요.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얘에다가 스트림 맵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스트림 맵으로부터 이제 뭘 얻을 거냐면요. 설정 가능한 사이즈들을 얻을 거예요. 설정 가능한 사이즈. 설정 가능한 사이즈들을 얻어가지고 그 사이즈를 가지고 프리뷰 사이즈로 설정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설정 가능한 사이즈를 얻는 방법이 맵으로부터 get out 사이즈 해가지고요. 서피스 텍스처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즈들을 얻어오고요. 이렇게 얻은 사이즈 중에서 가장 옵티멀하게 나한테 맞는 사이즈를 얻어와서 걔를 갖다가 프리뷰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넘겨받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오픈했어요. 카메라를 오픈. 카메라를 오픈하면 콜백에서 오픈된 카메라를 받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하는 이런 로직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를 선택한 거고요. 자, 이제 카메라가 오픈됐으면 오픈된 데서 이렇게 카메라를 획득합니다. 카메라를 획득하고 나서 이제 뭐 할 거냐면 프리뷰를 할 거예요. 프리뷰.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렇게 설정했으니까요. 카메라 디바이스 가지고 프리뷰를 할 수 있는 캡처 세션을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트 카메라 프리뷰 세션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요. 자, 크리에이트 카메라 프리뷰 세션에서는요. 일단은 내가 캡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이 서피스 텍스처의 가장 적당한 사이즈를 생성했죠. 그래서 프리뷰 사이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든 사이즈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텍스처에 설정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텍스처에. 텍스처에 설정해 줄 때 set default buffer siz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설정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서피스 텍스처인 경우에는 여기는 set default buffer size를 통해서 설정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set default buffer size 해가지고 with height 해가지고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텍스처를 가지는 서피스를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뭘 만들 거냐면요.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 거예요. 캡처 리퀘스트. 그래서 카메라에 create 캡처 리퀘스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프리뷰니까요. 프리뷰 템플릿을 갖는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만든 리퀘스트의 타겟, 서피스를 등록해 줘야 되죠. 그래서 add 타겟 해가지고 여기는 서피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디바이스를 이용해서요. 카메라 캡처 세션을 생성할 겁니다. 그래서 create 캡처 세션 하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서피스의 리스트가 들어가죠. 영상을 출력할 서피스의 리스트가 들어가니까 요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리스트에 넣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캡처 세션에 스테이터스 콜백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서 onConfigured 하면 이제 캡처 세션이 이때 생성이 됐어요. 캡처 세션이 생성이 되고요. 캡처 세션 생성됐으면 이제 캡처 리퀘스트에다가 오토 포커스, 뭐 오토 익스포즈,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설정해서요. 이제 리퀘스트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설정했고요. 그다음 빌드 해가지고 캡처 리퀘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캡처 세션에 자, 내가 프리뷰니까요. set repeating request가 되겠죠. set repeating 버스트가 아니라 리퀘스트인 이유는 내가 처리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여러 개를 처리할 때는 버스트라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set repeating request 한 다음에 이 리퀘스트 객체를 넣어주고요. 처리 결과를 받기 위한 뭐 캡처 콜백 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여기 있는 텍스처 뷰 화면에 카메라 영상이 프리뷰돼서 나타나는 이런 처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이제 사진 촬영하고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걸 알아볼게요. 자, 앞에 방법하고 똑같아요. 앞에 방법하고 똑같은데요. 사진 촬영을 할 때는요. 사진 데이터를 갖고 오기 위해서 뭘 쓰냐면 이미지 리더라는 걸 쓸 거예요. 프리뷰라고 하는 걸 하려면 프리뷰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서피스 텍스처라는 걸 쓰거나 아니면 서피스 홀더라는 걸 썼죠.
즉 화면에 배치하는 게 텍스처 뷰를 배치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서피스 뷰를 배치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했냐면 프리뷰를 화면을 했다고요. 프리뷰를 여기다가 했어요. 자, 여기 있는 서피스에 영상을 계속 보여서 그 영상을 가지고 화면에 띄운 거죠. 그런데 내가 스틸컷 한 번 사진을 딱 찍을 거예요. 그럼 그 사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피스, 그 사진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피스를 갖고 있는 이 객체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미지 리더예요. 그래서 내가 카메라로 사진을 캡처할 때 뭘 쓰냐면 여기 있는 이미지 리더 객체를 생성해 가지고 얘를 쓸 거예요. 그래서 지원 가능한 사이즈를 얻어와서요. 이거 가지고 이미지 리더 객체를 생성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리더 객체가 사진이 생성되면, 즉 뭐냐면 이미지 리더가 갖고 있는 서피스에 그리기가 완료되면, 그럼 이제 호출되는 함수가 뭐냐면 이미지 리더에 등록한 여기 있는 on image available listener라고 하는 이 listener 안에 있는 함수예요. 그 함수를 통해서요, on image avail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는데요. 그 메소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내가 이미지 데이터를 추출할 겁니다. 자,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 할 때 또는 크리에이트 캡처 세션 하거나 아니면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리더에 있는 서피스를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캡처 리퀘스트 생성할 때는 템플릿을 뭐 쓰냐면 템플릿 스틸 캡처를 이용해 가지고 리퀘스트 빌더를 생성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애드 타겟 해가지고 서피스를 등록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처를 한 번만 하는 거죠. 사진을 찍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캡처 세션에 있는 캡처라는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만 획득을 하고요. 그 다음에 on image available로부터 내가 이미지를 갖고 와서 이걸 저장하면 됩니다.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앞에 설명을 드렸죠. 서피스로부터 내가 이미지 데이터를 직접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제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클래스고요. new instance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surface 해가지고 이미지 리더 안에 있는 서피스를 얻어올 수 있고요. 이 서피스의 그림이 그려지면, 그림 그리기가 완료되면 그러면 등록된 on image available listener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 on image available이라는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이 on image available이라고 하는 메소드 안에서요. 이미지 리더에 acquire next image 하면은 이미지 객체가 넘어와요. 그럼 이미지 객체로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get plant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있는 어레이가 있어요. 그 중에 뭐 첫 번째 거, 플랜트의 첫 번째 거를 얻어오고요. 그거로부터 get buffer 해가지고 데이터를 얻어와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바이트 버퍼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건 이런 new instance라든지 get surface, 그 다음에 이미지 available listener를 등록하는 이런 메소드, 그 다음에 현재 획득된 이미지를 얻기 위한 acquire next image라든지 마지막에 내가 가장 최근에 사용한 이미지 데이터를 얻기 위한 acquire latest image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크기, 포맷 이런 정보들을 얻기 위한 이런 메소드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 이미지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는요, get 플랜트 해가지고 실제 이미지 버퍼 데이터를 담고 있는 그 객체를 연구해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에 어레이가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플랜트라고 하는 걸 얻어서 그 플랜트라고 하는 거로부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미지 이제 오픈 카메라에서 카메라를 오픈했으면요, 거기서 내가 가장 큰 이미지 사이즈에 해당하는 거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얻었고요. 그 이미지 사이즈에서 width, height.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포맷은 내가 JPG로 얻을 겁니다. 데이터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맥스 이미지라는 건 뭐냐면, 자,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 버퍼를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얘에다 그렸다가 얘한테 그렸다가 얘에다 그렸다가 얘한테 그렸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개를 만들면 여기다 했다가 여기다 했다가 여기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종의 큐잉을 하는 거거든요. 큐잉.
그래서 이제 큐잉을 하기 위해서 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의 개수, 이미지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거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2개만 있으면 되니까 뭐 2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이미지 리더를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리더에다가 available listener라고 하는 걸 이렇게 등록을 해줄 거예요. 자, 이제 프리뷰 세션에서는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에 있는 영상을 갖다가 캡처하기 위한 캡처 세션을 생성을 할 거고요. 캡처 세션을 생성할 거고, 캡처 세션에는 영상을 갖다가 내가 한 번만 이제 이 캡처 세션을 생성할 때 들어간 서피스에 이미지 리더에 있는 서피스도 이렇게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영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가 그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on 이미지 available 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고요. 이 이미지에서 require next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없고요. 이 이미지로부터 플랜트에서 0번째 get 버퍼 해가지고 버퍼를 얻으면 JPG 데이터에 버퍼가 여기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로부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바이트 어레이 해서 get 버퍼로 해서 바이트 어레이를 얻어온 다음에 앞에 이제 세이빙 하는 거 해봤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리퀘스트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스틸 캡처 해가지고 리퀘스트를 만들고요. 리퀘스트에 add 타겟 해가지고 이미지 리더에 서피스를 등록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퀘스트에 필요한 설정들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빌더의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거 설정해 주고요. 그 다음 빌드 해가지고 리퀘스트 만든 다음에 캡처 세션에 캡처 해가지고 캡처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이미지 리더의 서피스라는 곳에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미지 리더의 서피스로부터 영상을 추출해가지고 비트맵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사진 촬영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에 대한 리퀘스트를 생성할 때 리퀘스트가 조금 달라질 거고요. 캡처 리퀘스트가. 그 다음에 미디어 레코더에서 우리가 입력값을 맨 처음에 설정하잖아요. 마이크로 하느냐, 카메라로 설정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비디오 소스에 이번에는 서피스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비디오 소스에 서피스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 비디오 소스에 서피스를 설정할 수 있는 거는 5.0부터 가능해요. 5.0부터. 그 다음에 이제 5.0부터 이렇게 설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리페어 한 다음에 프리페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레코드를 시작을 하면 돼요. 자, 미디어 레코드도요. get 서피스 해가지고 서피스를 얻어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얻어온 서피스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캡처 세션에 서피스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성할 때는 템플릿 레코드라는 거 이용해서요.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계속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카메라에 있는 거를 계속 캡처해야 되는 거니까 set repeating request라고 하는 걸 해서요. 이걸 가지고 이제 프리뷰를 해주고요. 카메라를 갖다가 그저 영상을 갖다가 레코더로 레코딩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프리뷰 리퀘스트 만들 때 템플릿 레코드 해가지고 레코드 하는 걸 만들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서피스는 미디어 레코더에 있는 서피스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프리뷰 레코드 추가해 준 거고요. 미디어 레코드도 이렇게 해서 에드 타겟해서 추가를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메라 캡처 세션에다가 서피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뷰 하는 서피스고요. 레코딩 하는 서피스예요. 레코딩 하는 서피스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레코딩 할 때는 set 비디오 소스에서 이렇게 서피스라고 하는 거로부터 레코딩을 하겠다. 프리페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레코딩이 다 끝나고 나면요.
레코딩이 다 끝나고 나면 다시 뭐 크리에이트 카메라 프리뷰 세션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화면이 프리뷰 되는 형태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을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는 거 말고요. 간단하게 내 앱의 메인 기능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인텐트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요, 카메라 앱을 호출할 거예요. 카메라 앱을 호출해가지고 액티비티에서 액션으로 이미지를 갖다 내가 사진을 찍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미디어 스토어에 이미지 캡처라고 하는 이 액션을 주고 호출할 거고요. 내가 동영상 캡처를 할 때는요, 미디어 스토어에 캡처,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이 액션을 주고서 스타트 액티비티 4 리절트 해가지고 호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이 어디에 저장될 거냐? 저장되는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그 파일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디어 스토어에 익스트라 아웃풋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파일의 URI를 설정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의 URI에다가 즉 저 해당하는 파일에 사진은 또는 동영상을 저장해서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자, 저렇게 설정한 인텐트를 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 4 리절트 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결과가 on 액티비티 리절트로 오겠죠. on 액티비티 리절트에 리절트 코드가 리절트 OK면 정상적으로 촬영이 완료된 거고요. 리절트 OK가 아니면 리절트 캔슬이나 이런 것들이면 사용자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취소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리절트 OK가 되면 앞에 여기 설정했죠. 익스트라로 해가지고 파일 설정한 곳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내가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촬영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카메라에선 촬영하면 그 데이터가 미디어 그 스토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갤러리라든지 이런 데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촬영했을 때는 갤러리에 추가되지 않아요. 그냥 사진 촬영만 하는 기능을 호출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미디어 스토어에 추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메라 앱이 구동돼 가지고 여러분 앱에서 카메라 앱이 이렇게 구동돼 가지고 동작을 할 거거든요. 카메라 앱이 구동돼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메모리가 부족해가지고 여러분 앱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정보가 뭐냐면 그 파일 정보를 잃어버리죠. 저장될 파일 정보. 그래서 저장될 파일 정보는 반드시 on save instance state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해서 다음 재구동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음성 녹음도 할 수 있는데 음성 녹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스토어 밑에 오디오 밑에 미디어 밑에 레코드 사운드 액션이라고 하는 이런 액션을 사용해 가지고 녹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볼게요. 사진 촬영하는 경우는요. 자, 사진 촬영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를 이제 만들 건데요. 인텐트를 어떻게 만드냐면 미디어 스토어에 액션, 이미지 캡처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찍은 사진이 저장될 위치, 파일 URI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인텐트에다가 아웃풋, 익스트라 아웃풋 해가지고 여기다 파일 URI를 넣어주시면 돼요. URI로부터 파일 URI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URI from 파일 해가지고 여기다가 파일 패스를 넣어주시면 그러면 파일 URI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파일 URI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스타트 액티비티 4 리절트 해가지고 호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on 액티비티 리절트로 넘어올 거고요. on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내가 캡처해달라고 한 게 넘어온 거고요. 리절트 OK면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요때 요 파일 URI 있죠? 요 파일 URI로부터 데이터를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동영상일 경우에는요. 익스트라 아웃풋 말고도요. 비디오 퀄리티라든지 아니면 듀레이션 리밋이라든지 사이즈 리밋 이런 것들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내가 아웃풋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디오 퀄리티는 뭐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해서 퀄리티를 선언한다든지 아니면 듀레이션이라든지 사이즈 리밋 선언해가지고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리절트 OK가 되면 해당하는 정보가 저장된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음성 녹음인 경우에는요, 앞에는 다 미디어 스토어였는데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맥스 바이트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인텐트가 어떻게 되냐면 레코드, 사운드, 액션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 해가지고 호출하면요. 자, 여기서는 아웃풋 URI를 설정하는 게 없죠. 파일을. 그래서 오디오 녹음일 경우에는요. 그 저장되는 위치가 그 앱이 저장한 다음에 그 앱의 데이터를 미디어 스토어에 넣고요. 그 미디어 스토어에 있는 URI를 그냥 넘겨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on activity result에서요. 데이터에 get 데이터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URI가 넘어오고요. 이 URI가 무슨 의미냐면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URI가 되니까 저거로부터 해당 음성 파일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카메라 2 이용해 가지고요. 영상을 프리뷰 한다든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그리고 인텐트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서피스 텍스처라든지 아니면 서피스 홀더의 서피스를 사용해 가지고 캡처 세션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캡처 리퀘스트를 템플릿 프리뷰로 만든 다음에 캡처 리퀘스트에다가도 요 세션을 서피스를 갖다가 내가 애드 타겟 해가지고 추가한 다음에 프리뷰는 set repeating 리퀘스트 해가지고 화면을 캡처하면 되는 거죠.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 알아봤어요. 사진은 어떻게 하냐면 이미지 리더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요. 이 클래스의 서피스를 사용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했고요. 템플릿을 만들 때는 템플릿 스틸 캡처라고 하는 얘를 가지고 캡처 리퀘스트를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생성해서 그걸 가지고 캡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미디어 레코더에 있는 서피스를 사용해서 캡처를 진행했습니다. 자, 인텐트를 이용해서 내가 사진을 촬영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텐트를 이용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스토어의 액션 이미지 캡처를 이용해 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스토어의 액션 비디오 캡처를 사용해서 캡처를 하시면 동영상을 캡처하실 수가 있습니다.